할지 나눠주고. 수업 중 와이파이 비밀번호 아시나요? 알죠. 아 카톡 보내는 것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직접 받게. 이따가 첨삭 때 알려줘. 룸이 안 왔지. 맞지. 응. 폰으로 보내세요. 수립대를 조금씩. 시립대 거 쉽지 않았지. 쉽지 않았고 이게 모의 논술이긴 해도 실제 기출하고 난이도가 비슷했거든. 그래서 보통 시립대 기출 컷을 한 70점 정도, 70에서 80 정도로 잡으니까 세 문제 정도는 풀어야 돼. 근데 원래 시립대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쉬워진 거야. 원래 시립대가 훨씬 더 어려웠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최저가 없는 학교고 레벨이 있을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어 사실. 이번에는 되게 조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쉽게 나오는 모의 기준으로 실제 기출도 그랬고 좀 쉽게 나온 편이고,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실제 기출도 한번 풀어봐. 보고 일단은 앞에서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 테니까. 1번은 쉬었지. 너무 뭐 그냥 딱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사실 딱히 안 해도 될 정도로 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자. 그래도 한번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논술이니까 풀이 과정 다 써서 정석대로 해야 되지만 이거 빼남수 그려보면 넓이가 같은 거니까 그 가운데 교점 A가 변곡점이겠지, 빼남수 입장에서. 그거 쓰면 그냥 A가 바로 나오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까? 원래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은 이거를 다 이제 접근해서 거기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쓰는 게 맞고, 나중에 검산할 때는 그냥 A가 변곡점이니까 그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 x절편 길이가 그걸로 그냥 A가 바로 찾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1번 같은 경우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 쭉쭉 나와 있는데 해석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넓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먼저 얘가 이제 핵심이고, 사실 요 정도 식은 고일 수학에서도 우리 볼 수 있는 식이지, 고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A에다가 다 제곱을 넣었을 때의 식이니까 이 식을 사실 해석을 하면 fx하고 누구와의 교점인 거야? x 제곱과의 교점인 거지. 제곱을 넣었을 때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의 실근이 누구냐면 0하고 a하고 a 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넘긴 함수를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그냥 x에 x 마이너스 a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게임이 좀 늦었네. 네? 아, 아니다. 다 냈죠? 나이스. 이렇게 있어서
X라고 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문제가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숫자들의 범위, 아무래도 논술이니까 이런 거 다 이제 써줘야겠지. 그래서 미리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뺀 함수를 뭐 gx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그러면 저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얘가 0, a, a 제곱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줘,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둘러싸인 두 영역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주자. S1, S2라고 해주자. 그럼 S1이라는 건 0부터 A까지. 그래서 fx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얘는 A부터 A 제곱까지. 이번에는 반대지. x 제곱 빼기 fx.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서 얻은 식이 임으로 여기다 써줄게. 이어서. 그럼 결국에는 0부터 A 제곱까지 전체 적분하는 게 뭐다? 0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식 깔끔하게 정리해내면 되고, 여기서 A 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계산을 이걸로 할 필요는 없지. 이 그림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넓이가 같은 순간은 누가 변곡점인 거야? 얘가 변곡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은 거지. 이 넓이 같은 순간이니까. 그래서 A 빼기 이 거리가 A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A니까 두 개 같다 하면 A가 바로 2가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건 검산용으로서 이걸 보여줘 그냥. 그리고 솔직히 이거 다 보여줄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이것만 써도 괜찮거든. 여기서 이제 이거 적분한 거 한번 보여주고 0a 제곱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그냥 a 값 써도 상관없어. 그걸 다 진짜로 적분해서 하는 과정까지 자치견사는 보지 않으니까. 좀 수투 그 비율관계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1번은 너무 쉬웠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2번, 3번이 이제 확실히 좀 어려웠는데, 일단 이건 확통에서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K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이게 K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 K는 자연수일 뿐이니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경우의 수로 7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내는 게 일단 이 문제에서 어려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얘는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n만 변수고 k는 상수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써주면 카드 3장 이제 뽑는 경우의 수. 이건 전체 카드가 2의 n제곱인 거니까 이제 이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에 해주면 되고, 이 중에서 뽑은 3장 등비수열을 이루는 3장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A하고 AR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임의의 세수 등차 등비일 때 여기 부터 설정하는 거는 수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마지막 카드 있잖아, 얘. 얘가 뭐보다 클 수는 없어. 이게 왼쪽. 그치, 얘가 이 마지막 카드보다 클 수는 없는 거잖아. 2의 인제곱까지는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공비는 뭐라 그랬냐면 2의
이게 k 제곱이고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이동식에서 a에다가 2의 2k 제곱 얘가 2의 n 제곱이네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1, 2, 3 다 늘 거고 핵심은 첫째 항의 범위인 거거든. 그러니까 첫째 항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의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결정되겠지. 이 말 이해되지? 그러면 한번 여기서 어차피 수열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열 문제는 우리가 뭘 해봐야 돼? 이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나열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연습장에다 써보는 거야.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약에 n 대신에 3을 넣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음 줄 넘어갈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이제 대신에 3을 넣어보면 a가 2에 3-2k잖아. 그럼 여기서 k로 가능한 게 뭐겠니? k로 가능한 게 2에 3-2k 3-2k니까 k가 자연수잖아. k로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k는 1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다시 말하면 a는 3의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좀 늘려가 볼게. n이 4야. 그러면 2에 4-2k이고 이때 가능한 k는 1하고 2인 거지. 그럼 a의 범위는 1 넣으면 4. 한 번에 그냥 가자. 1 넣으면 4. 그 다음에 2 넣으면 1이니까 4 더하기 1 가진 거지. 그러니까 즉 이따가 쓰겠지만 2의 제곱하고 2의 0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거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너도 해봐. 대충 일반항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5-2k 제곱이야. 그럼 또 k로 가능한 게 몇 개야? 1. 얘도 1이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1 넣으면 뭐야? 2에 3제곱 만큼. 그러니까 A 첫째 항의 범위가 8 이하인 거니까 경우의 수가 1부터 8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2에 1제곱이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n을 잡았을 때 그 n보다 2개씩 이제 등차 수열, 지수가 등차 수열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인 거지. 등비 수열의 합인 거지. 지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건 등비 수열이잖아. 그럼 만약 n번째 항이다라고 하면 이제 n번이라고 해볼게. m이라고 n번째 항이라고 쓰면 여기가 2에 m-2k인 거고 쭉 해보면 k가 1부터 그러니까 2에 m-2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겠어? m-4 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겠지. 점점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2의 0제곱 아니면 2의 제곱까지 갈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짝수는 그치. 이게 개수를 결정할 수가 없어. 첫째 항도 알겠고 공비도 알겠는데 이게 몇 개가 나열되는지 그냥 n으로 잡았을 때는 그때그때 다르잖아. 근데 그때그때 다른 그 기준이 뭐야? 짝수랑 홀수일 때지. 짝수랑 홀수가 결정만 되면 몇 개인지도 결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얘를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줘야겠구나. 이거는 이제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 쓴 거니까 굳이 뭐 잡지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야.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EM이라고 할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n이 2 이상의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새롭게 설정을 하면 치환 같은 걸 하고 나면 반드시 범위를 써줘야 되잖아. M의 변수 m을 뭐라고 써줄 거야?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네. 2 이상의 자연수니까. 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1번 케이스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번에는 플러스 얘 플러스 1로 해주면 되지. 마찬가지로 자연수 쓰는 거. 그럼 첫 번째. EM 짝수일 때는 A의 범위가 EM 마이너스 2K인 거야. 그럼 이거 한번 나열해 보면 K가 1일 때는 A의 범위가 2의 EM 마이너스 E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EM 마이너스 따라서 EM 마이너스 2가지가 됩니다. 아 짧아서 그런가? 이 가지가. 그 다음에 K가 2면 2에 이 집어넣은 거니까 뭐야? 2n 마이너스 4. 따라서 여기도 그냥 중복해서 2n 마이너스 4가지. 그래서 K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핵심이지. 얘는 K가 어디까지 갈지 알아. 짝수를 잡았기 때문에 M까지 가겠지. 왜냐면 어쨌든 얘는 0보다 2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n이 2부터니까 이제 4까지 가능한 거잖아. 얘가 1까지 가능한 거지. 첫째 항은. 얘가 1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0제곱까지 가능한 거니까 K가 M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M장이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짝수에서 나오는 게. 항의 개수 때문에. 또 쭉 가서 마지막에 얘는 다 생략하고 2의 0제곱이겠지. 그럼 이거 등비수열로 계산하면 되지. 등비수열.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어서 함께 지울게요. 얘는. n이 지금 EM인 케이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3장 뽑는 경우의 수 3장 등비수열 이루는 3장 첫째 항이 공비부터 하자. 공비는 4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의 항의 개수 몇 개? n개.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2m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차피 근데 우리는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에 n이라고 바꿔주면 되지. 오케이. 그럼 끝이야. 이게 짝수일 때의 경우의 수. 그럼 확률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짝수 홀수 더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짝수인 상태에서만 한 거잖아. 그럼 짝수일 때의 확률을 잡은 거니까 이건 아예 그냥 둘이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짝수는 짝수일 때 확률로 가고 홀수는 홀수일 때 확률로 가는 거야. 더해주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률 최종적으로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아까 전체 경우의 수 있었잖아. 지웠는데 6분의 2의 제곱 이거 에다가 이거 나눠주는 거야. 썼다 치고 약분해주면 얘 약분되잖아. 그리고 6 양면에 6 해서 2 분자에 그냥 있어주면 되지. 얘가 그냥 확률인 거야. 짝수일 때의 확률. 이게 답이야 그냥. 이건 이거대로 답이고 홀수일 때의 확률은 홀수일 때의 확률로 그냥 딱 써주면 돼. 홀수일 때도 한번 해볼래? 세윤이 했나 이거 참? 네.
나중에 하고 그냥 경우의 수만 한번 딱 구해봐. 뭐 들어갔니? 들어갔어? 재석이가 시립 때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제한 거 보니까. 나는 이거 건다 어려웠어. 아, 시립 때 다른 연도 거 풀어봤어?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 보였어? 그러구나. 아니 근데 이번 기출 잘했더라고. 이제 세는 거 채점 했는데 하나 거의 다 맞고 여기에서 하나 틀리지 않니? 여기서 하나 된다고 맞아 있었는데. 나왔어. 이거 더해서 그래. 이거를 더하면 안 돼. 생각 못했어. 그거 말고도 감점 없었거든. 해보면 K가 1일 때도 똑같이 하는 거야. K가 1일 때 하면은 A가 2예요. 1일 집어넣는 거니까 2M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이때는 2M, 2M 마이너스 1까지 라고 쓰고 K가 2일 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K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K가 어디까지? 어쨌든 얘가 0 이상이어야 되잖아. M까지 나이죠. 그치, M까지밖에 못 가지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나누는 거고. 그럼 마지막 2에 1제곱까지 가나요? M이면 1. 그래서 쭉쭉쭉 되어도 등비수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아까랑. 다만 달라지는 건 첫째 항만 달라지는 거. 두 배.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2에 여기 M이라고 써줄게. 4의 M제곱이지. 4에 이렇게 되고, 근데 M이라는 게 여기 2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M은 N-1이니까 2에 N-1제곱이겠지. 괜찮지? 그리고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곱해지면서 숫자가 조금 깔끔해지고 얘가 3인데 이거를 또 아까처럼 6분에 나눠주면 되지. 얘도 또 약분이 되네. 아까처럼 얘가 약분이 되는 거네. 약분하고 2 나올 거고. 아 얘랑 닮았지. 얘랑 약분되죠.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답. 짝수에 떴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딱 끝내주면 돼. 어렵긴 했는데 나열해보고 규칙성 찾으면 수능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해볼만 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할만했지. 왜냐면 이거를 팩토리얼에 너무 좁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팩토리얼 나열만 해주면 어차피 로그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는 거니까 앞에 BN이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 이게 지금 표현만 이렇게 달리 해주고 같은 식을 나타낸 건데 이게 뭔가 팩토리얼로 나타내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효과가 있었나 봐.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 AN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빠르게 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수열의 극한이 아니고 사실 뭐야? 정적분 정의지. 무한급수로 정의된 정적분이라는 걸 빠르게 파악해서 이걸 시그마로 잘 합쳐주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냥 식을 정리해 주는 거. 그러면 이 팩토리얼로 나오는 걸 그냥 다 약분해서 결과만 한번 써볼게. 그러면 n 팩은 다 사라질 거고 여기에 2n하고 2n-1하고 그 퍼뮤테이션으로 나오겠지. 하다 마지막에 뭐야?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근데 다 곱이니까 덧셈으로 바꿀 수 있지. 시그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n ln n이고 마이너스 2의 시그마에 k가 얼마부터? 근데 사실 이거 표현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뒤에 bn을 보니까 k를 n 플러스 1로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시그마를 시작과 끝을 맞춰주면 좋겠지. 왜냐면 합쳐져야 하니까. 결국엔 합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 n 플러스 1로 바꿔주는 거. 얘를 그러니까 첫째하고 측정을 보고 k를 이로 보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걔랑 n 플러스 1로 이렇게 보고 여기는 2n까지 마침 딱 이렇게 있으니까 로그 얼마로 보면 돼 얘를? ln k인 거지 얘가. 이렇게 보는 거지. LN은 빠뜨렸어. 몇 전체곱. 앞에 ln은 그리고 이제 뒤에 그치 전체적으로 ln이 곱해져 있지. ln 있고 얘는 이렇게 있어. 그리고 bn을 더해줄 거야 여기다 그대로. bn을 더해주면 시그마의 ln의 k 제곱이니까 딱 이 식을 보니까 무슨 느낌이야? 전체곱. 그치 완전 좋은 느낌이지. 왜냐면 지금 얘가 시그마로 정리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전개한다고 쳤을 때 시그마 통을 정리. 저 n이 핵심이거든. n이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 여기에 이게 사실 몇 개인 거야? n개인 거지. n개 더한 거지.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서 줄 수 있지. 어차피 여긴 k는 없는 거니까 그냥 n은 그냥 상수에 불과하니까 저 식을 잘 써주면 저거 이렇게 전개했을 때 ln의 앞에 이제 ln 제곱이고 앞에 n이 있는데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에 똑같이 맞춰줄게. k n 플러스 1에서 2n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n을 여기 안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냥. ln에 그치. 이렇게 해주면 ln 제곱을 n번 더했다라는 그 식의 의미하고 똑같아지잖아. 저 n이 핵심이었고 저걸 잘못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 자, 시그마의 ln n이고 ln k이고 여기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ln k의 제곱이니까 무슨 식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딱 정리가 돼. 다시 정리하면 어차피 ln은 이제 상수니까 바깥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는데 이걸 민수분해 하려면 안에 있어야겠지. ln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ln k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괜찮지. 제곱이 바뀌. 그치 밖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쳐주면 돼? n분의 k분의 n으로 해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이게 정적분으로 바꿀 거면 n분의 k로 해주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어차피 이거 제곱이니까 순서 바꿔줘도 상관없지. 그래서 얘를 ln의 n분의 k다 라고 바꿔줘도 이제 상관이 없고 이거의 전체 제곱의 시그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분의 문제에서 n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한번 바꿔주자. 여기서 이제 준식으로 들어갈게. a 플러스 b고 여기 무한대니까 여기 곱하기 n분의 1 앞에다 써줄까? 안 헷갈리게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이 식을 이제 델타 x를 뭘로 보면 돼? n분의 k로 보면 돼. 근데 이거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평행이 돼서 처음부터 1부터 n까지로 봐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얘를 이제 델타 x로 봤으면 여기서부터 적분 구간의 범위가 아마 k가 1부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좋지. k가 n 플러스 1부터잖아. 그럼 이거 범위가 n에 n 플러스 1인 거야. k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힌 거니까. 그걸 부등식으로 써줘. k는 2n까지인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 리미트 뭐가 있어? 무한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이고 2잖아. 1에서 2. 그리고 지금 1에서 2까지로 적분을 바꿔주면 되고 네. ln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로 이제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거 적분 어떻게 하니? 부분 적분이 부분 적분. 그정 미적 해가지고. 근데 두 번 해줘야지. 시간 또. 한 번만 해야 되나? 1 곱하기 그적 미적이니까. 근데 LNX 적자가 근데 LNX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것도 부분 적분 해야 되잖아. 근데 물론 그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분 적분을 잘 안 치긴 하지. 해보면 이제 LNX가 나올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분 적분이지만 이거는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할만하지 이거. 요거를 잘 내가 봤을 때 해석을 잘 해주냐 마냐가 이 문제를 좀 갈랐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수능에 안 나와서 좀 쉽진 않았을 거야. 좀 생소하지. 그 내신 때 하고 안 하잖아. 이런 거. 수능에 최근 한 10년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없고요. 마지막. 기하 나왔는데 어때? 기하의 정의가 그렇게 많이 쓰이니? 그냥 식정리하는 고일성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수능에서 논술은 그래도 할만하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 어떤 수학의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해주면 할만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원을 먼저 그려. 타원을 그려본 적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타원의 중심 이 원점이래. 이 장축이 이렇게 있고 장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왜 이래?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 목숨을 떼야 돼. 판수도 내가 거의 안 하니까. 우리 학원 다 패 들어왔잖아. 네, 한동희 쌤만 판수하시고 고3. 뭐라고? 고3 수업 그렇지. 고3. 또 재밌어. 근데 사실 오랜만에 분필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일부러 분필로 하는 거야. 재밌어가지고. 뭔가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어.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접해 있다는 거니까 내 접해서 잘 그려야 돼. 아이패드면 그냥 쭉 그으면 되는데. 잠깐만. 또 45도처럼 그리면 안 되잖아. 60도야. 60도 좀 더 높이 높이.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냥 가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있고 반대쪽은 안 그릴게.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가 P라는 거고 그 점을 나는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가 A고 이거 B고 나머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장축의 길이가 루트 1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인 거고 단축은 B라고 잡지. 이렇게 해서 얘가 12 왜 이렇게 붙은지 좀 알아냅니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 일단 세워볼까요?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가 루트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루트 2가 아니고 그치 다 해가지고 한 게 루트 2니까 이제 2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자, 가보자. 타원의 방정식 a 제곱이 1인 거고 여기에 A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이제 쓸 수 있는 관계식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구할 수 있는지를 볼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접선이니까 이거 보고 우리 그나마 이거는 좀 했던 거지 않니? 접선의 방정식 그지? 접점 위에 있을 때 모든 접점은 다 그걸로 한다 그랬잖아. x 이게 산술기하평균으로 x는 산술평균, x제곱은 기하평균으로 바꿔서 하면 이제 이 접선 L의 방정식 이 L은 a 제곱분의 그렇지. 얘가 1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dtdx를 해도 돼. 이거 음함수 미분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수직이 되고 dtdx를 잡아줘도 괜찮아.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얘는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얘네들 다 알고 있잖아. 좌표를. 얘는 마이너스 b고 이거는 전체 길이가 문제에서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b가 루트 3이잖아. 거기서 뭘 뺀 거야? b를 뺀 거지. 이만큼이 b니까 그럼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b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동치는 y는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그냥 정삼각형이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b 해서 얘랑 개수 비교 해서 얻은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 x1, x가 타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다가 x1, x를 이렇게 해주면 이것까지 연립을 해주면 되지. 그럼 해보면 x1도 b에 관한 식으로 나오고 y1도 b에 관한 식으로 나오거든. 그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 어차피 a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냥 y에 관해 정리하는 거예요. 얘처럼 여기 y 있으니까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거 기울기도 알 수 있고 이 y좌편 상수함도 뭐랑 이렇게 딱 나와. 근데 그게 x1하고 y1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럼 그 x1 얘를 x1에 관해 정리한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만 남고 얘도 y1에 관한 정리한 식을 넣으면 b만 남아서 b에 관한 식으로 얘를 최종적으로 b를 구하는 거야. 계산 과정이니까 푼 사람들 잘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x1, x가 구해지면 그냥 그 다음부터 적분이지 뭐. 포물선 이렇게 있고 이건 사실 뭐 말이 포물선이지 2차 함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a 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갈라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때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적분 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얘도 이제 정삼각형의 일부니까 이 삼각형을 두 개를 더하면 한쪽 넓이가 나올 텐데 그럼 그 한쪽 넓이가 절반보다 크면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작으면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밑에 게 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잘 했고 한 사람들은 이거 잘 한 거고 그러니까 봐봐 2차 함수는 뭐 어떤 정의를 쓰지 않잖아. 포물선의 준선과의 거리가 같다 이것도 안 쓰고 그냥 뭐 타원도 이 장축끼리 길이의 합이 같다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쓰는 건 그냥 식 하나야. 이 타원의 방정식 조금 더 나가면 접선의 방정식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이것도 나오겠지만 뭐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불비가 크게 그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도형의 특이한 발상점을 보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세윤이 먼저 할까요? 세윤이 먼저.
시간 55분까지 할게. 55분.
표기성